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브레이크 없이 시원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역시나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6,000포인트를 넘어서 6,140선까지 껑충 다가선 우리 지수입니다. 오후장 힘이 더 좋아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개인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는 움직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이 과연 과열 국면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역사적으로 돌파한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황소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새롭게 역사를 쓴 K 증시 이제 7,000포인트로 다가설 수 있을까요?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이 1,000포인트가 올라갈수록 그 시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이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넘어갈 때는 한 4개월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4,000에서 5,000이 3개월, 그런데 5,000에서 6,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단 한 달 만에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거래일 만에 무려 1,000조가 껑충 증가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탄력을 더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포인트를 봤을 때 100포인트가 올라가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역시나 수익률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39%, 지금은 더 올랐고요. 코스닥도 24%가량의 상승 추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6%가량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더 상단에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증시로 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예탁금이 111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거래 융자도 31조, 그리고 활동 계좌가 1억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5천만 국민인데 1인당 계좌가 2개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많은 돈, 유동성과 대중들이 참여하는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크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6,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도 5,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글로벌 IB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8,000선까지 열려 있다고 봤고요. JP모건도 7,500으로 지금 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이 7,900 그리고 NH키움 한국투자증권까지도 7,000은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상단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근거를 보니까요. 반도체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I 인프라 캐펙스가 확대되고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가 1년 동안 봤을 때 급등하면서 지수의 밴드가 당연히 상승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8,000이나 7,000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평가받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더 보완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와 AI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이뤄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우리나라가 잘 좀 타게 했을 때 그럴 때 8,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이 과열일까요? 우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과열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통된 근거들을 본다면 기존의 시장이 상승했던 것과 지금의 분위기가 그 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Z스코어와 그리고 EPS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Z스코어가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이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갔는지를 수치를 계산을 해서 표
그래프로 지금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 초록 색깔인데 이 초록 색깔 위로 올라갈수록 과열 국면이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 오히려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왜 이러냐면요. EPS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으로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 시대라서 유동성으로 올리는 장세가 아니라 시장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 EPS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더 매력적인 밸류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7천 그리고 8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년 평균이 10.4배고 지금도 10배 구간 전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고밸류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EPS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년 59% 그리고 내년은 더 좋습니다. 64%까지 높여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이후에만 지금 EPS가 올라가면서 최대 41%까지 추가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재평가돼야 된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게 현재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의 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 전망치의 상승의 50% 이상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25년에 29%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53%,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있는 IT 업종의 유동 시가총액이 지금 50% 이상 쏠려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산업재와 금융,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유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와 같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들어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IT 쪽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가면서 삼성이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했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 총액이 2,000조. 그러니까 코스피에 지금 5,000조이지 않습니까? 40%가량의 영향력을 이 두 종목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상승했을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AI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이어가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멀티플이 재평가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 하이닉스 160만 원의 목표 주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잘 가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과연 이 6,000포인트 달성 모두 다 즐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제외했을 때 이익 전망치는 단 2%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6,000포인트 가긴 했는데 체감 코스피는 3,900에서 4,000선에 그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의 GDP랑 비교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수가 지금 얼마만큼 구간에 도달했냐라는 지수인데 현재 180%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만 넘어도 고평가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불황이 지속되고 있죠. 체감 경기와 지수가 괴리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 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잘 가니까 외국인은 또 포트의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포모 현상이 나오면서 B2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당분간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깐부 파워가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장세라는 이야기 요즘에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사실 증권가에서 매년 연말마다 시장을 전망할 때 내년에는 종목 장세일 것이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종목 장세였고요. 이 종목을 잘 선별하고 섹터를 잘 선별하는 눈을 키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서 6,100선까지 하루 만에 돌파를 해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강한 시세 분출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이끌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자세한 코스피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 6,000선을 돌파해낸 이후에 계속해서 일중 고점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6,144포인트 사상 최고치 경신해낸 이후에 현재 구간에는 6,13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가 강한 시세 분출을 이끌면서 코스피 현재 구간 2.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또다시 순환매가 도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 가까워지면서 로봇과 2차 전지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초반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1조 1,0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조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코스닥이죠.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코스닥 안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3,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은 2,000억 원 이상, 기관의 경우에는 9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국내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실적 자체보다는 가이던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과 함께 젠스당 CEO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반도체주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밖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로봇입니다. 앞서 젠스당 CEO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한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주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모베이스 전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오늘 17%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10%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G 9%대 강세, 현대 무벡스의 경우에는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풍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 해상풍력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해상풍력법,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상풍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발전 단가가 33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35년에는 150원으로 그러니까 50% 이상 내려잡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 풍력주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CS 윈드 8.9%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5.7% 상승하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 3.9%, 유니슨도 3.8% 상승하고 있고요. 동국 SNC의 경우에는 1.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점검해보고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주가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의 수주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수주가 현대차 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사업과 직결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급등 배경에는 하나오션의 캐나다 법인 글렌 코플랜드 사장의 인터뷰 발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 측에 수소 연료 전지 시설로 철도 또는 대형 화물차를 지원할 수 있는 3-4개의 네트워크 회랑을 구축하는 초기 계획을 제안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현재 이 CPSP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팀 코리아가 꾸려져 있죠.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현대차 그룹, 그리고 코리아네어, 대한항공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국의 팀코리아 그리고 독일의 티센크루 마린 시스템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측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현대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캐나다 해안의 잠수함 유지 보수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캐나다의 산업 생태계를 함께 성장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는 셈인데 현대차가 국가 기관망 자체를 수소로 전환하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한국 측이 경쟁 우위를 이 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차 그룹주 동반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17%대 급등세까지 또 올라오면서 5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10% 이상 급등세, 현대위와 현대글로비스까지 6에서 7% 강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 사업이 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 키워드로 또 뽑히고 있는 것이 원전인데 올해는 특히나 글로벌 원전 사업의 첫 EPC가 계약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해상풍력, 관계사 공사, 복합개발, 도시 정비까지 대규모 수주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가장 믿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현대건설에 대해서 최선호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에서는 원전의 원픽이라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KB증권에서도 BTS, 봉준호, 손흥민, 현대건설 렛츠고라면서 현대건설이 월크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경영전망 NDR 후기 리포트를 통해서 원전 수주와 수익 가시성을 확보했다면서 15만 9천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 건설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 12.78%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5만 6,100원에 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동반 강세 눈에 띕니다. 8%대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전통적인 원전주 흐름도 좋습니다. GS건설도 오늘 4% 가까운 강세 움직임 2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앞서 잠수함 프로젝트, 캐나다향 프로젝트에서 팀 코리아에 대한항공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황까지 공략하는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고요. IM증권에서는 방산 경쟁력 증대 그리고 합병 시너지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었고요. 34,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인기 그리고 드론 등 방산 부문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안두릴 등 주요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이제 아시아나 합병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는데 그러한 실적으로의 반영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회사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화물 시황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실적도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를 봐도 2027년에 합병 시너지 본격화로 영업이익률 급등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오늘 항공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항공 10% 가까운 급등세 29,000원에 또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시아나도 동반 강세입니다. 진에어 에어부산도 대한항공 계열사죠. 오늘 2%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LCCR에선 제주항공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움직임 포착됩니다. 이렇게 항공주 흐름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기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함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10% 이상 급등하면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지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영향이 좀 알려진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흐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아차를 오늘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을 자세히 해주셨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캐나다 잠수함 원팀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가 현대차한테 원한 것은 현지의 생산 어떤 공장이나 거점을 좀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무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 특히 기아가 14% 오를 정도의 재료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일단 기아차 미국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누적 생산 한 500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사실 이것도 좀 아니죠. 지난 해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텔루라이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텔루라이드는 원래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품절템이라고 해서 없어서 못 파는 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해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관련해서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나 이제 HM 글로벌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이제 반사적으로 갖고 있죠. 간접적으로. HMG 글로벌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세운 투자 지주사인데 기아 자동차가 그 투자 지주사의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계산해 보면 한 17% 정도. 그럼 이게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아직은 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 추정치로는 한 24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오늘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바로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들이 어떨 때 현대 오토에버 가장 많이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현대차 기아가 왜 오르는지를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새만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센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 이제 10조 원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죠. 두 번째는 새만금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 이제 태양광이 떠오르는데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지금 수소는 사실 그레이 수소, 부생 수소라고 해서 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수소거든요. 근데 그린 수소라고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는 로봇 생산 거점을 새만금에다 마련하겠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이제 새만금 복합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것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차지하는 어떤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율주행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복합적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새만금 10조 원 투자는 사실 근데 뭐 월요일 날 나온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오늘 새로 나온 부분은 아닌데 오늘 갑자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떴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로봇과 새만금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블로 작용했다.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쪽도 굉장히 좀 한몫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아차 차트를 보는데 여기서 사실 다른 표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아차를 갖고 손실 보고 있는 국내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도 과거에 이제 로봇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가 한 달 정도 좀 쉬었죠. 이제 전고점 돌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은 무슨 숫자로 이제 목표가를 정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매출이 얼마 나올 거니까 얼마가 이제 목표가다 이런 것은 지금 통하는 부분 구간이 아니고요. 이제 기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고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면서 언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느냐 올라가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데 사실 기아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딱 부러지게 나온 건 없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들의 매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아 자동차, 현대차 위쪽 방향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상승 요인들 함께 정리해봤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 올라와 있죠. 앞으로도 좋은 기세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클래시스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오늘 반면에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세 속에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미용 의료기기 부문의 대표 주자인데 클래시스를 향한 증권사에 대한 판단도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하향으로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클래시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클래시스 오늘 시초가서부터 이제 6만 원 전후로 이제 전일 대비해서 10%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주주분들이 이거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굉장히 좀 궁금증이 많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전에는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팩트가 시장에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초가도 아무런 뭐 전날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떨어지는 건지라고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뭐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클래시스 6만 원대의 블록딜이 좀 있었죠. 블록딜은 8% 보유 물량의 8% 이제 클래시스 전체 물량의 8% 이제 6만 주 정도 매각했다라고 이제 베인 캐피탈에 매도를 한 거죠. 네. 사실 이 베인 캐피탈 같은 사모펀드들이 이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지분을 모아서 매각을 하는 것은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닌데 어떤 게 악재로 작용했냐면 지금 시장가 대비, 그러니까 전일 대비해서 한 11% 정도, 10% 넘는 부분을 할인해서 이제 블록딜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도 한번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블록딜 때문에 한 10% 넘게 떨어진 클래시스 주가는 과연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인지 과연 저평가고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온 것인지를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레시스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19분기 연속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올해 기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이제 크레시스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걸 가늠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단기 하락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4,900억에 영업이익 50%, 보통 영업이익 50%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OPM이 매출 4,900억 가이던스로 잡혔다라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잡힌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할 것이라고 가이던스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르다 합병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브라질 관련돼서 이제 인수한 기업이 있죠. 이제 브라질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고 직영으로 진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이제 막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이죠.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제 클래시스의 저력을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앞서서 기아 설명드릴 때 지금 숫자로 판단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래시스는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HTS에 써져 있는 퍼는 사실 그 과거의 퍼거든요. 과거의 실적 갖고 지금 현재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선행퍼가 중요하죠. 일단은 가이던스를 참고를 해서 선행퍼를 보면 지금 현재 클래시스는 한 23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 34까지 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베인캐피탈 관련돼서 블록딜 관련돼서는 차트 잠깐 한번 보면서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파란색과 네모난 칸을 그어놨는데 파란색 구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클래시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고요. 이제 밑골에 달려 있는 이제 음봉 구간, 요 구간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베인캐피탈이 5월 16일 날 이제 블록딜을 한 날인데요. 그날은 이제 장중에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저 가격대를 회복을 해주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베인캐피탈의 어떤 블록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 좀 약간 힘들기도 했었죠. 시장 분위기도 그랬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블록딜로 인해서 떨어진 가격과 과거의 블록딜로 인해서 어떤 흐름들이 한동안 좀 안 좋게 나온 것은 비교를 뭐 하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결론을 내리면 오늘 클래시스 외국인 기관들은 사실 동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6만 원 선에서 안 움직이고 딱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6만 원 블록딜 가격 이하로는 시장에서 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일서부터 반등을 한다라고 어떤 뭐 담보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오늘 급락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매력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6만 원 지지선 유지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후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6천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부지런히 잘 따라가고 있는 수요일 시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반도체 DDR5 기판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해성 DS를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해성 DS는 딱 두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전장용 어떤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이죠. 이제 칩셋과 그 기판을 연결을 시키는 리드 프레임. 전체 매출의 한 79%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해성 DS의 어떤 반도체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PCB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한 20%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지금 반도체, MLCC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왜 좋아하는 환호를 하고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오냐 하면 바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거든요. 근데 이 해성 DS가 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은 이제 대만 기업이고요. 이제 해성 DS는 글로벌 2위 기업인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1위 기업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격 전가력을 같이 갖고 있는 해성 DS도 그런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어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PCB를 본다라고 하면 HBM이 많이 팔리면 같이 많이 팔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DDR5죠. 이 DDR5 기판을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에 대만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오사트라고 표현하는 외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을 올해 견인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CB 기판 생산 방식이 다른 회사랑 좀 약간 다르죠. 릴 기판이라고 해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기판을 다른 기업들은 딱딱 끊어서 만드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제 뽑아내는 굉장히 좀 원가적인 측면에서 뭐 비교 불가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율만 잡힌다라고 하면은 올해 한번 실적 그리고 주가를 한번 기대를 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마치 이제 전일 고점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기관 수급 좋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65,000원 현재가에서 한 20% 조금 더 위쪽 잡아서 한 8만 원, 손절 가격은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반도체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8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6,000피 시대를 열었다. 지수 급등의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의 폭발적인 참여가 있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1억 169만 9,368개로 사상 처음 1억 개를 넘어섰다. 예탁자산 10만 원 이상, 최근 6개월 내 거래가 이뤄진 계좌만 집계한 수치라는 점에서 실질 투자 저변이 급팽창했음을 보여준다. 증시 대기자금도 역대 최대다. 투자자 예탁금은 108조 2,901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달 만에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 자금은 개별 종목보다 ETF로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 ETF 순매수는 21조 5,99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35조 원의 3분의 2가 2달 만에 유입됐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장을 허용하면서 변동성 기반 단기 매매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 순매도 속에서도 ETF를 통한 패시브 자금 유입은 강화되는 흐름이다. 증시의 체력이 개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 벌써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코스닥 3,000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뭐 벌써 6,000이 와버렸어요. 네. 이제는 약간 이제 숫자 감각이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지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진 종목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대형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뭐 집중 관심이 너무 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사실 뭐 로봇주 하면 현대차를 봐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패턴이 전자닉스가 움직이면 그 뒤에 쉬고 있던 이런 현대차 그룹주 혹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좋고 기아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우리 말로 없는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뭐 수익률이 대형주지만 70%를 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어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예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사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6, 7% 이상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두에도 앵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숫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종목 그리고 쉬고 있는 종목 다음 순환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예쁘게 담아 놓으시면은 시장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 구간이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지금 사도 되나요?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한 그 질문에 대한 맛배기로 살짝 네. 힌트를 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은 역시 반도체인가요? 네, 오늘은 반도체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도체를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반도체를 빼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네.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저희도 그렇고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아닙니다. 안 하셔야죠. 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안 봐도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가 AI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그 AI가 확장돼서 피지컬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여기서 자율주행하고 우주항공 등등 모든 분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은 반도체가 없으면 냉장고도 못 만드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쇼티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모두가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했더니 계약 조건대로 받다가 해당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더 못 받겠어라고 계약을 변경해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에 2차 전지 보면은 공급 계약 해지 건들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거에 반도체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HBM 시대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엄청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느냐 보면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재고가 쌓여가지고 범용 디램 쪽이나 뭐 SSD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만 해도 뭐 5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후 정산 제도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제도 같은데 이거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 조건을 받을 때 현재 반도체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계약합시다라고 해놓고 나서 공급할 때 되니까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0원을 더 주셔야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 넘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2월이 됐으면 2달 지났는데 400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2배까지 올랐어요. 얼마나 더 오를지 아니면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과열이 아니다 정도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에서 뭐 7천, 8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지금 당분간 이 빅테크 미국에서 지금 계속 돈을 번 다음에 미국 주식들이 잘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안 올라갈 때 나스닥 고공행진 펼치는 이유가 빅테크들이 잘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고 나서 주주분들하고 잘 나눠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번 다음에 전력기기 확장을 하고 반도체를 사들이고 여기다가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 선점을 못하면은
뒤처진다, 도태되면 여기서는 우리 사업은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과열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버블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뭐 오픈 AI가 뭐 미국에 상장한다던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쯤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장을 하는데 저 기업의 실적이 맞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제가 볼 때 반도체는 충분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리고 불안하면은 덜 오른 종목을 보시면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목들 하나씩 골라볼까요? 일단은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반도체 종목으로 뭐 볼까요? 삼성전자 볼까요? SK하이닉스 볼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제가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요? 네. SK하이닉스 사도 돼요? 지금? 네, 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하이닉스를 제가 가져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번갈아가면서 갖고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되냐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사도 됩니다. 지금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표치는 조금 낮추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정도의 리스크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 구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휴식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20만 원, 어제 재밌는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수표권 같은 게. 화폐. 네, 화폐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위트 있고 센스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즐거운 것들도 보고 다 같이 행복하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화폐 쪽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저는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저는 80만 원 아래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값어치를 생각하면 100만 원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뭐 150만 원 가지고 이상할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 기업이 미국의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크론의 밸류를 생각하면 저는 200만 원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건 마이크론 밸류를 생각했을 때고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이면은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일단 120만 원은 그냥 가는 거고 15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상하는 게 저도 그냥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과거부터 말씀은 드렸지만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업은 HBM의 선두주자고요. 지금 맞춤형 HBM까지 들어가면서 맞춤형 반도체의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더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유리기판 CX에 그리고 소캠까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입니다.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목표치를 정해놓는 것보다 꺾일 때까지 들고 가세요. 120만 원 정해놓으면은 180만 원 거면 여러분 60만 원 50%를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안타 종목으로 주셨지만 뭐 삼성전자에도 통용되는 그런 평가셨어요. 지금도 매수를 해 볼 수 있다. 네. 대신 뭐 목표치는 좀 우리가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눈높이는 낮춰도 그냥 매수할 수 있을 자리다라는 의견이시니까 시청자분들 해답이 좀 되셨나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2루타 종목, 반도체 중에 빨리 갈 수 있을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말로 없는 종목으로 상위권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쁘게 쉬고 있어서 또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도 살짝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시대다.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 넘어가면서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가장 기본이다. 기존에 범용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주력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지난 4분기에 구글 TPU 브로드컴 부각된 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요.
현재 시즌 1에서 교육해드리고 500%가 넘었고요. 시즌 2에서 교육해드린 다음에도 167% 올라왔는데 저는 앞자리가 최소 한두 번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심증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DDR4에서 DDR5 넘어갈 때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어떤 거예요? 전력을 계속 연결해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도 있고 또 드론도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있고 전력 소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술력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전력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전력 공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좀 덜 쓰는 거라면 좋단 말이에요. 이미 퀄컴 미디어텍에서 저전력 반도체다라고 해서 인증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LPDDR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상승한 정도예요, 이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올해 아직 2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10달이나 남았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 수익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제주 반도체, 저희의 말로 없는 종목 중에 이미 랭킹에 포함되어 있는데 쉬고 있으니까 다시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왔다. 한 번 더 이제 앞자리가 200%, 300%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호타준족 3루타 종목 봐야 될 텐데 빠르게 가고도 멀리도 갈 수 있을 그럼 3루타 반도체는 뭘까요? 3루타 종목으로는 리노공업 소개해드리려고 리노공업, 가져왔습니다. 네. 뭐 지난 구글 TPU 때도 제가 이 종목이 대장일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리고 이미 86% 올라왔습니다. 순위권은 못 들어가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러게요. 예, 중간에 순위권에 있다가 쓱 하고 사라졌죠.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순위권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보다 나빠서가 아니라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세 자리 넘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전 조만간 순위권에 이 종목이 등장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온디바이스 AI가 계속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데 속핵 관련주 제가 ISC하고 리노공업하고 이런 쪽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에 이제 리노핀이 사용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뜯어보거나 하지 않고 우리 사람도 청진기 갖다 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에 공급하느냐 삼성전자이스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천여 개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이제 뭐 앞으로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한 번 많이 올라서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지난 12월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80% 올라왔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1차 상승밖에 안 된다라고 제주 반도체에서도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이 상승률에서는 뒤처진 것 같지만 대신 안정 속에서는 훨씬 더 돋보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라고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비중 작게 들어가는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다. 그럼 비중을 조금 더 단단하게 실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리노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까지 코스닥에서 또 반도체 많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리노공업까지 3루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의 랭킹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LX 일렉트릭 드디어 1페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왔네요. 2페이지 맨 끝자락에 있던 종목이 하나 둘 올라오더니 그러게요. 오늘은 드디어 1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159% 사실 위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은 또 이제 또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니까 전력기기 관련주 반도체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바봇에 집중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지 이바봇에 창투사,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 여기에 딱 다 들어가 있죠. 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바봇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뭐 원전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쪽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네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현대건설이 좀 힘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우리 눈에 잘 잡히고 있는데 제가 100%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 중반대까지 올라와서 1페이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뷰는 짧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소개해드린 지 이제 일주일 현대오토웨버. 조금 넘어간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지컬 AI 쪽 말씀드리면서 지금 쉬고 있을 때 보셔야 된다. 이거 더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내려갔죠. 우리가 포착한 구간 정도가 저점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50만 원 이제 1차 목표가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거래대금 폭발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벌써 145%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25만 원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 시도에 실패해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사셔도 되고 없는 분들도 사셔도 됩니다.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은 나올 수 있다. 횡보를 하느냐 가격 조정을 받느냐 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아 봐야겠죠. 여러분들 대형주라서 못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아 탄력적일 수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벌써 74.74%입니다. 70% 중반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지금 17만 원 구간 이 구간에서 17만 원, 17만 5천 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다가 드디어 거래대금 폭발시키면서 양봉으로 세우는 날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했다. 그러면 그 뒤에 움직이는 거는 자동차 섹터 쪽이다. 그리고 그 자동차 섹터가 로봇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대오토웨버니, 기아니, 현대차니, 현대모비스니 그 뭐 등등등등 뭐 한국 PIM 이런 종목들도 계속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사면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SOS랩까지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17,500원 전후는 기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늘 10% 이상 급등 나오면서 21선 터치하고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 달면 살짝 눌릴 텐데 지난번에 못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눌릴 때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자율주행 이제 1차 상승 나오고 눌림목까지 완벽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움직이는 거고 올해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올해의 트렌드 자율주행이다라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실 테니까 자율주행 트렌드 꼭 한 종목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리뷰를 해드렸어요. 뭐 해야 할 리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내일 또 리뷰 몇 종목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말로 없는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어떤 또 새로운 종목 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을 계속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는 죄다 높아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이 그래도 요즘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뭐죠?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네, 제가 검사 장비 쪽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을 한동안 여러분들한테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HBM 쪽으로 뭐 연관이 있네 없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뚜렷하게 뭐 대형 공급 계약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BM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돼 있는 종목 아니겠느냐. 과거에 우리 레거시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쪽 계열에서는 검사 장비, 버닝 테스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큐브 프로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HBM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유니테스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범용디램 가격이 지금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고 있고 쇼티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레거시 그 종목들, 소부장 업체들 봐야 되는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닝 테스트의 강자, 고온, 고전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 온도가 높은 불량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걸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성능일수록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엔비디아도 맨날 발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DDR5 교체 주기 이런 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늘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기업이 반도체 기업인데 태양광을 잘합니다.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죠. 과거부터 이제 창문형 이제 태양 전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 중 하나예요, 이 기업이. 그래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소부장 쪽으로 해서 테스터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태양광까지 같이 올라온다면 양쪽 사업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과 함께 성장성을 붙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테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감춰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오픈해서 알려드리는 종목이니까 중간중간에 언급드리면서 이 종목은 태양광이 올라야지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9,000원 전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9,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더 내려와서 이겨 좁혀서 21선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1선 요 구간까지 아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가면은 도움닫기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9,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25,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 이렇게 보시면은 적어도 작은 수익으로 나올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동안 든든한 종목들, 많이 가는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태양광의 힘까지 힘입어서 등에 업고 올라갈 수 있는 유닛 테스트.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최소 50%에서 100%, 2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반도체 유닛 테스트입니다. 말씀해 주신 레거시 쪽의 검사 장비 사업도 하는데 태양광도 지금 엮이는 이 호재가, 겹호재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유닛 테스트의 주가 흐름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하러 또 바로 이동하셔야죠, 지금.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유튜브 입장하시면은 네. 지금 우리 파이널샷 바로 옆에 제 얼굴 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터치만 하시면은 입장할 수도 있고요. 입장하셔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뭘 사도 되는지 뭘 팔아야 되는지를 함께 교육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날씨는 한여름같이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6,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으면서 오늘 코스피 6,000시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8,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수익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대기 자금이 늘어 조정장이 가까워졌다는 경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 연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2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섰죠. 이에 따라 오늘도 국내외 증권사는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중에 최고치인 삼성전자 30만 원, SK하이닉스 160만 원 나왔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전선주입니다. 오늘도 전선주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호황으로 시장에서는 전선주에 대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는 GE 버노바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전선주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도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뜯어보니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베테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골자를 담은 리포트가 나오자 오늘 원전주 수혜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걷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수소, SOFC 관련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블룸에너지 그리고 퓨얼셀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수소전지 인프라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맑음인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가 미국 조지아 법인에서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고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건설주도 상승 랠리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모멘텀을 안고 오늘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돋아보시죠.
한국전력인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해외 원전 시장의 진출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며 오늘 목표가 8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증권가에서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530% 급증할 전망이라며 그동안의 수익선 개선 노력이 이익 증가의 상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을 마감하고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며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아쉬운 실적에도 수익선 개선 사시성이 높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DB증권에서도 목표가 6만 5천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죠. 어제 장을 마감하고 4,6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오늘까지도 그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클래시스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엑시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호재를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LX 세미콘인데요.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핵심 반도체인 DDI를 공급한다고 전하며 오늘 맑음 보이고 있고 마지막 기업인 서울 반도체 오늘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세티가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코스피가 6,100포인트 장중에 돌파를 한 역사적인 이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과 6,000포인트 언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장의 상승세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장중에 6,144포인트까지 고점이 높아졌고 현재 구간에도 6,070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이상이 상승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정말 쉼없이 올라와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돌이켜 본다라면 이번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유동성 플러스 실적 그리고 정책의 기대감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승장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강한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뉴스가 뭐 증시 대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었던 키워드였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슈터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된 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70조에서 이제 200조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그거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 상법改정 3차를 어떻게 본다면 앞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까지도 동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유동성, 실적, 정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혼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였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시장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좀 이끈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기되는 게 과열 국면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 외국인의 매도세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물량 덜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은 약간의 불안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상승은 개인들의 자금 그리고 유입 정책의 기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밸류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싱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가 가파르게 올라가주면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올라가는데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6,000포인트에서 이제 뭐 7,000포인트 갈 때 한 달이란 시간을 빨리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6,000포인트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상반기 이후로 더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포인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시면서 보신다라고 본다면 지금 판 물량들이 나중에 매수세로 돌아올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끊고 가려는 심리가 외국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환율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리밸런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지금 외국인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투톱도 투톱입니다만 완성차 기업들의 상승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13% 강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다시 평가받는 순간일까요? 단기적인 이벤트도 있고 구조적인 네. 이벤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CES 이후로 큰 폭으로 올라줬던 모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뭐 관세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자동차 조금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기아에서 나왔던 이번 조지아 공장 500만 대 관련 생산 돌파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나 수급 현황을 더욱더 원활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있었지. 자동차 관련해서 본업도 이렇게 탄탄하게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진다고 본다면 나중에 있을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기대감을 더 앞당길 수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로봇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수치에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가치,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 덕분일 것 같은데 특히나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 나온 게 위헌 판정 받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의 이슈가 현대차 그룹 자체의 주가에 얼만큼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내미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기대되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에서 관세가 유법 판정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그날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던 게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가 조금 안 좋았던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법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비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조지아주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많이 생산을 해라라고 했던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현대차가 발빠르게 선발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조지아주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봇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등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나 기대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지금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틀라스의 시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 더 이상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만큼만 어느 정도 유지만 해준다고 본다면 이제 추후에 다른 플랫,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타낼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현대차가 오늘 장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해서 다들 뭐 여기서 이제 더 못 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겠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1월 달에 현대차의 고점이 59만 원대였는데 아직 거기를 좀 돌파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랑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특히 전선, 전력 설비, 전력기기. 저는 이 대표님 나올 때 이거 꼭 여쭤봐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특별법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선주들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전선주들 이렇게 급등할 때 좀 차익 실현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탑픽 뭐로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전선이나 전력기기 관련 주들이나 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 섹터들은 다들 알다시피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종목들은 언젠간 갈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이나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특별법 논의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전선이 좋냐, 전력기기가 좋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선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집중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 이제는 뭐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지금 동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있는데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AI 거품론이 꺼지냐 안 꺼지냐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1차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 종목들이 약간 쉴 때 그때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반도체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다. 차라리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갈 때 그때 눈여겨보면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들어가신다고 본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진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왜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말씀해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전선이면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면 전력기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장사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약간의 유니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큰 폭으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초고화 변압기 실적이나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연도 또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AI 전선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보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AI 섹터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좀 추세적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일진전기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원전주들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한데 먼저 그 레벨업이 가능할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레벨업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국내 상장된 원전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에 상장된 뭐 원전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힘을 못 쓰면서 주가가 좀 하향 추세를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K 원전이 이렇게 강한 부분은 한국과 미국과의 원전 협력, 그리고 글로벌 SMR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뭐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탈원전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면서 원전을 어느 나라에 이제는 의뢰를 맡겨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원전이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에서 납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이 원전에 대해서 레벨업은 한 단계 올라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기업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여겨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중소형단에서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제일 눈여겨보면서 가장 네. 많이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급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어떤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 BHI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26년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년 대비 31% 증가를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를 넘게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주 중에 실적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이 두 종목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열교환기나 열병합 발전기나 이런 부분의 수요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술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되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HI 같은 경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가 나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또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예상치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벌 거야 이거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거품론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지 그 젠슨항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끊고 가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 아니면은 그냥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던 모습가 나왔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줬던 모습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조정이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오늘 6,000P라는 역사적인 또 고점 돌파를 성공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25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료 표결 후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 사주 목적 등은 이사회 전원 서명과 주총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를 뒀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만큼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사주를 대규모로 보유한 지주사와 금융주의 수급 기대가 붙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자금 운용 자율성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유동성 방어 수단이 줄어들 경우 투자와 인수합병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새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밝히며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정치 이슈를 넘어 증시의 당기, 주가 부양 기대와 기업 자율성 논란을 동시에 자극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6,000선 돌파로 축제같이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코스피 지수의 6,000 돌파. 오늘 6,000뿐만이 아니라 6,100선까지도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지금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6,000 돌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속도가 이렇게까지 빠를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는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관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7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금융투자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요즘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ETF라든가 이러한 간접 투자 자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러한 기관 매수세가 시장의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전력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이제 그 AI 파괴론에 대해서 거기서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 결국은 이제 AI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쓰임새가 더 늘어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에 대한 좀 이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 여기서 파생되는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의 강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지수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부분 이런 거를 보면은 역시 이제 지금 지수의 상승이 이러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음을 또한 오늘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팔고 있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서 다시금 그러니까 2월 중순, 그러니까 2월 10일 이후에 한 3거래일 정도 매수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꼽자라면은 우리 증시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눈에 띌 정도의 고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1, 2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 시장이 3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러한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금융 환경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파기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불거진 것이 결국 이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에요. 이제 그 상호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빠르게 지금 이제 이 상호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관세 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향후의 어떤 관세의 움직임에 점점 더 불확실성을 또 가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 환경이 지금 조금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그런 것들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썩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꼴찌 수익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등 수익률로 올라온 만큼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 연속 매도로 잡히고 있는 만큼 경계를 좀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코스피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죠. 2%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073포인트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전거래일 대비 0.05% 상승인데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했고요. 결국엔 보합권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65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7%, 1.8% 가까운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 1조 2천억 원의 순매도로 잡히고 있네요. 기관은 9천억 원 이상 오늘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2천억 원대 순매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됐고요.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대, 기관이 1천억 원대 순매도세 그렸습니다. 개인 나 홀로 순매수세로 3,800억 원대 매수 우위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20만 원 선, 100만 원 선 위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는 또 100만 8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0만 3천 원 선 마감, 현대차도 57만 2천 원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9%대 급등세 마감 예상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골고루 강세 그렸고요. 3%대 강세 42만 6,500원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6,000포인트를 넘어서 6,140선까지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역사적인 고점의 갱신이 점점 더 빠르게 속도를 붙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장초부터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너무 높은 가격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대적 대안으로 SK스퀘어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4.8%가량의 상승력 나타났고요.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니까 삼성생명 역시나 9%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 SDI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셀 기업이 오늘도 고른 상승세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삼성 SDI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MLCC 시장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삼성전기 4%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추진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강한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0.8%가량 상승했고요. 효성중공업도 0.1%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죠. 1.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본다면 완성차, 자동차 기업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기아가 조지아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12% 두 자릿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나 오늘 9%, 현대모비스도 3.6%가량 상승하면서 현대차그룹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13%가량 강한 시세 분출했는데요.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한을 대부분 지금 수락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두 자릿대 상승을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HLB까지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클래시스가 11%가량 급락을 했는데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고요. 결국에는 두 자릿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천당제약은 하락했지만 펩트로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장기형과 아니면 먹는 비만약이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은 장기 주사형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조업에서는요, 로봇 관련 기업들의 힘이 좋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SPG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수급으로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셀 기업만큼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에코프로가 3%, BM이 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심텍 소폭의 상승했고요. 게임주들도 일부 종목 힘내주네요. 펄어비스가 3% 넘는 상승세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가 강했던 것과 다르게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도 오늘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터치한 오늘 결국에 6천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 급등했고요. 전일 대비 114포인트 오르면서 6,083.8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02% 오름세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의 보합권 유지했고요. 1,165.25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9%대 강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내내 탄력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 한때에는 6,100포인트 넘어서면서 6,144포인트까지 고점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6천선 위에서 마감 지은 오늘이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이 꽤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1,158포인트까지 내리면서 1,160선 내주기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고요. 1조 2천억 원대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매수로 시장 끌어올려줬고요. 8,800억 원대 순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개인도 2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함께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대, 기관이 1,000억 원대 순 매도세였습니다. 개인 나 홀로 순 매수 3,900억 원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순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LG화학 자리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현대차, 기아 나란히 또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는 신고가 영역에 있죠. 현대, 로템 그리고 두산까지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는데 두산은 전자 부문이 지난해 매출 또 사상 최대치 기록했고 올해는 2조 원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올릭스 그리고 펩트론이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가면서 주가도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나란히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블록딜 소식 등으로 오늘 급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됐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LG화학의 경우에는요, 주가도 강세를 연출했는데 정부가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의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이제 프로젝트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이외에도 화학 소재 기업들의 강세가 동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40만 원 선 넘어서면서 40만 1,000원까지 고점을 그리기도 했고요. 결국 10%대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38만 7,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함께 자리했고요. 현대차와 기아까지 신고가를 연이을 써내려가고 있는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다시 쓴 모습이죠. 이제 디램이 아닌 MLCC가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제대로 입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일 수혜 입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스피어와 같은 우주항공 테마주들로 수급이 좀 쏠리기도 했고요. SPG와 같은 로봇주들 주목받았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IT캠의 경우엔 첨단 소재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VN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SPG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감속기 분야의 국내 강자 기업으로 꼽히면서 로봇주 안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 중 하나이죠. 이제 SPG의 매출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5만 1,900원까지 터치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11%대 급등세 확인이 됐습니다. 14만 7,300원에 종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급 특징주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코스피입니다. 6,1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장중에 6,144포인트까지 고점이 높여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단 25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시원하게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구불 예금의 회전율도 여전히 높고 대기성 자금의 여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오늘 증권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6,100포인트까지 우리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반도체 덕분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진행됩니다.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과연 젠슨 황이 기자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와 관련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또 긍정적인 방향성을 내놓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일 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요. 현재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54%를 차지할 만큼 실적 장세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특별법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매수세가 전력 설비, 전력기기, 원전까지도 확대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줬던 섹터 업종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의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미 시장에서 기아의 자동차가 통하고 있구나라는 분석이 더해졌고요. 이를 통해 기아가 오늘 두 자릿대 상승세 그리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의
10조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새만금 이 부근에서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지 설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에 대한 매수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은 물론이고요.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펼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과연 내일장까지도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섹터들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파이널 포인트 3가지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6천을 달성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각자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2월 증시도 이제 단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일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AI와 관련된 회의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 거의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은 것,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뭐 블랙웰이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베라 루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 속도 또는 이제 향후 어떻게 보면 전망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또한 2026년, 2027년까지의 어떤 긍정적인 가이던스, 시장이 원하는 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이라도 또 미스가 나면은 시장이 이걸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만큼 지금 이제는 어깨에 그 진 짐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뭐 사실 기준금리는 이번에 당연히 동결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실 시장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소비심리라든가 또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환율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그 정책 기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 위에 있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우리 대표주들의 어떤 이런 라운드 피겨가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25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늘 6000포인트 달성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이 또 어디를 향해 갈지를 좀 지수를 잘 주시해 봐야 할 시점인데, 내일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나올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또 금토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함께 따라가 보신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예, 조선기자재 중에서 동성화이텍을 가지고 왔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다시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그 조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뭐 지금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좀 확대가 되면서 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LNG 사이클은 지금 이제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이런 쪽과 관련해서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동성화이텍 하면은 LNG 운반선에서 사용되는 본행제 시장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에요. 사실 이 시장을 한국화본과 함께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NG 빅사이클에서의 어떤 수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3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한 3, 4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금 기존의 조선 ETF 외에 기자재 ETF가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최근 들어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최근에 의미 있게 유비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3만 원 내외에서 지금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을 주도하는 LNG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인텍 앞으로 3, 4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고요. 이제 또 기자재 ETF에 따른 수급 유입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3만 원 선에 만들어놨고 3만 8천 원까지 일단 바라보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새기고 가야 할까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 이제 조금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경계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속도보다는 저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6,000선까지 회복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또 이제 코스닥의 상승세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또한 유동성이 따라오고 있고, 여기에는 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사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너무 또 이제 경계감을 가지기보다 이 지금의 어떤 이러한 흐름들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보다 방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